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소방청은 앞으로 조치를 두고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 회의 도중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장관님께서 몇 군데 언론사를 말씀을 하시면서 경찰청에서 어떤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였습니다.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의 요청은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었다. 그 내용이 단전 단수 이 이야기가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화를 받은 시각은 밤 11시 37분으로 기억했습니다. 모든 언론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1호 발표 약 30분 뒤였습니다. 대상은 MBC와 한겨레, 경향, 뉴스공장이었습니다. 이제 한겨레하고 아까 경향신문하고 MBC하고 뉴스공장. 다만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자신은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동조한 것은 우리 이상민 장관이 내란죄에 가담한 것이라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동조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가 논의된 것도 이상민 장관이 이를 전달한 것도 모두 허 청장 진술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 단수에 나섰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모였습니다. 조 청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5분가량 국회와 탄핵, 종북 세력 같은 단어를 자주 쓰며 계엄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대통령이 5분 동안 계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계엄이라는 말은 마지막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A4 용지 한 장을 건네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22시 밤 10시 계엄 선포 계획과 함께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 10여 곳이 적힌 국방부 문건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외에도 MBC와 다른 언론사의 이름이 있었고 알려지지 않은 예민한 한 곳이 더 있었다고 조 청장은 기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인 밤 9시 40분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전화기로 연락을 했습니다.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 청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대통령의 서면 지휘서를 아내 앞에서 찢어버렸다고 했는데 계엄 선포 이후인 밤 11시 37분부터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6번이나 걸려온 대통령의 전화. 계엄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군과 경찰 투입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는 실행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이후인 새벽 5시쯤 윤 대통령은 다시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라는 말에 윤 대통령은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했다고 조 청장은 전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